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현재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던 야놀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 예정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뉴스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과 차트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BI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번에 야놀자 이슈로 인해서 처음 투자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 기업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이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SBI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에 이르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SBI 인베스트먼트가 야놀자라는 회사에 투자했었던 내역이 있는데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에 60억을 먼저 투자한 이후에 100억까지 추가 투자하는 등 야놀자와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60억가량 투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왜 이 야놀자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을까? 야놀자라는 회사는 어떤 기업이길래 투자를 받았을까? 해본다면은 일단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야놀자 같은 경우 초기에는 이 국내 호텔과 연계가 되어서 쉽게 예약할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인데요. 지금 현재는 국내 호텔을 넘어서 해외 호텔, 그리고 항공권, 레저 산업까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외 업체인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의 자리까지 넘보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야놀자가 미국 증시의 상장을 추진을 하면서 야놀자에 투자한 이 SBI 인베스트먼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시면은 현재 야놀자의 기업 가치 추산은 12조 원에 달하고 있고 지금 7월에 미국에서 IPO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야놀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SBI 인베스트먼트는 야놀자 엑시트 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엑시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분이 있는 것으로 부각이 되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결국엔 벤처 캐피탈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 할 시 최대 이익을 남기려면 그 회사가 성장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그 회사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것도 살펴봐야 중요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면서 기술적인 측면 보도록 할게요. 일단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오늘 흐름을 보자면 25%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오늘 같은 흐름은 지금 외국인이 39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이 날짜를 기간을 6월 7일로 놓고 보자면은 지금 개인 같은 경우 16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7만 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기타 법인에서 5만 4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6월 7일부터의 기간을 제가 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야놀자에 대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때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흐름이 외국인이 39만 주 정도 매도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보이고 있지만 아마 개인 같은 경우 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받아주는 형국이 아닐까 오늘 같은 흐름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자세히 보자면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6월 7일부터 키움증권이 지금 현재 64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미래에셋 창구에서 20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8만 6천 주, JP모간 서울에서 7만 4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키움증권과 미래에셋 그리고 그 다음으로 NH투자증권 이렇게 1, 2, 3위가 매수세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부분 좀 자세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와서 오늘 윗꼬리가 달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이 부근이 저항대 부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저항대 부근이었냐라고 해본다면은 지금 여기 이 가격 레인지가 과거에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었던 모양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이 가격 레인지가 저항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올라갔던 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이제는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탈할 시에는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구간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야놀자 상장이 7월에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은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SBI 인베스트먼트가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